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 저는 요즘에 보스턴 칭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스턴이 요즘에 수비가 특히 살아났고 투빅을 바탕으로 수비가 살아난 것들, 또 이제 토론토한테 상당히 세거든요. 맞대결상으로 그 보스턴이 8연승 중이었다가 직전 경기 때 토론토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들이 참 극과 극이에요. 자, 첫 경기 때 보스턴이 홈인데도 연장 가가지고 토론토가 꽤나 잘 비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기 때 이 토론토가 처음에 3점 16개를 하나도 성공을 못 시켰다. 그런 경기여서 토론토가 그냥 이때 당시에는 시즌 최저 득점을 찍고 대패를 했었는데, 보스턴도 3점이 안 터지다가 후반 들어서 완전히 살아나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경기는 오히려 토론토가 홈에서 보스턴을 잡아먹는 이런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에어 캐나다 센터 토론토의 홈구장은 사실 굉장히 빡센 곳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저는 요즘에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토론토가 좀 언더팀의 냄새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점은 많아지고 본인들의 득점은 저조한 그냥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원래부터 얘네들이 좀 3점을 아끼고 최대한 좀 확률 높은 상대 인사이드 공격을 한다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밀려나가지고 오히려 3점을 좀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3점 성공률도 조금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여전히 수비는 그래도 기본빵을 쳐주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 보스턴 수비력이 너무 눈에 띄어요. 공격도 나쁘지 않아. 요즘에는 3점도 꽤나 터지고 있고 공격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일단 보스턴도 약간 언더팀의 냄새가 살짝은 납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또 원정인데, 올 시즌에는 보스턴이 홈보다도 원정 성적이 좋다. TD 가든에서는 18승 10패인데 원정 23승 6패로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스턴의 성적 자체도 10경기 동안 9승 1패고 이제 원정에서는 또 10경기 9승 1패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원정 지금 7연승 중이거든. 자, 요즘에 보스턴은 지난번 뉴욕전에도 상당히 좀 드러났었는데요. 투빅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단 상대한테 그 오펜 리바를 안 뺏깁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그 최근 몇 경기 동안에는 한 두세 번째로 오펜을 가장 적게 주는 그런 팀이거든요. 리바 사수를 한 다음에 빠르게 트랜지션으로 이어가요. 리바 잡자마자 뭐 주루 할러데이든 화이트든 간에 브라운이든 얘네들이 바로 상대 코트로 돌진을 해가지고 트랜지션으로 빠르게 공격 찬스를 잡고 여의치 않으면은 3점 찬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오픈 3를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빠른 슛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로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으니까 수비 리바 잡기도 용이하고 빠른 트랜지션으로 상대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혼란을 유도를 한다. 이런 점들로 사실 보스턴이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3점이 터지는 이런 구간들이 오면은 아예 이제 상대가 딱 작타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요즘에 보스턴이 상당히 좀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들마다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보스턴이 이제 한 5경기 연속으로 마행 중이기도 하고, 댈러스한테 약간 좀 3점이 부진하거나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기들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보스턴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냥 거슬리는 거는 토론토의 홈이라는 거, 그리고 올 시즌 토론토가 꽤나 보스턴을 물먹인 적이 있다, 괴롭힌 적이 있다, 그냥 그런 게 거슬리긴 하는데, 또 이제 주루 할러데이가 오늘 또 결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약간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는 보스턴을 좀 좋게 보고 싶네요. 10.5라는 게 좀 빡세. 근데 요즘에는 보스턴이 이런 것들을 해주는 편입니다. 226 정도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는 본인들의 득점은 저조한데 상대가 막 131점, 뭐 120점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개발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게임이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언더 보기가 괜찮은데, 요즘에 보스턴도 막 엄청 상대를 패기보다는 수비로 좀 조져놓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제 갈란드가 직전 경기는 쉬었었잖아요. 근데 내일은 또 일단 퀘셔너브로, 내일은 클리블랜드는 좀 베스트가 가동이 될 수 있는 형편이고, 요즘에 올랜도가 홈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올랜도가 안 그래도 올 시즌에 원정 11승 19패, 반대로 홈에서는 18승 11패, 확실히 홈발이 있는 팀이야.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한창 이제 선수들이 많이 좀 결장이 많았던 그 구간보다도 좀 살아난 게 보입니다. 8경기 동안 5승 3패로 좀 잘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홈에서는 또 6경기 동안 4승 2패, 안 좋았던 구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네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었는데, 그때 4대3이었었거든요. 클리블랜드가 7차전을 이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사실 전부 서로 간에 홈에서 양 팀이 모두 다 이겼어요. 올랜드는 홈에서 3승, 클리블랜드 홈에서 4승, 이래가지고 둘 다 그냥 일방적으로 홈팀이 다 이겼단 말이야. 그리고 매번 언더게임이 막 양상이 많았었어요. 일단은 올랜드가 홈인 거는 뭐 기분은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 클리블랜드는 작년이랑 다르게 확실히 케이니 애킨슨 감독이 오면서
공격에서 확실히 좀 많이 살아났다. 여기도 보면은 리그에서 득점 1등 팀과 꼴찌팀 간의 대결이거든요. 각종 이런 공격 카테고리에서 차이가 월등하게 많이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클리블랜드가 웃어주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똥게임의 가능성, 그때 한창 또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실 양 팀이 구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멤버 변화도 거의 없는 편이고, 사실 클리블랜드도 좀 꼬일 때는 공격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도 뭐 10경기 동안 9승 1패 7연승 잘하고는 있는데 또 원정에서도 5연승이거든요. 클리블랜드도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간이기는 해. 클리블랜드도 이러다가 한번 좀 저조한 기간이 오면은 약간 한 6, 7경기 동안 못하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시즌 내내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뭐 보이는 거는 지금 최근에도 올랜도 득점 상당히 좀 저조하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공격 잘 된다. 수비는 둘 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클리블랜드도 요즘에 꽤나 수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에 있다. 나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또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3점이 날아가는 그런 날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은 요즘 모습으로는 올랜보다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나는 서로 간에 홈에서 많이 좀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들이라든지, 올랜도가 요즘에 또 상대팀을 늪으로 빠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홈발을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게 거슬려가지고 사실 이거는 핸디는 선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경기력 면에서는, 그리고 가진 자원은 클블이 우세하다고 보고, 올랜도도 요즘에 벤케로도 오락가락하고 효율 안 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 경기는 저는 핸디는 선택하고 싶지가 않고요. 그냥 언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올랜도가 클블을 꽤나 곤경에 빠뜨릴 거다,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 다음에 멤피스 대 피닉스 경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구도만 봤을 때는 양 팀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피닉스는 리그에서 에너지가 거의 뭐 가장 바닥인 팀이고, 멤피스는 에너지 하나는 뛰어나잖아요. 다만 요즘에 멤피스가 모란트, 베인이 그야말로 나락을 가 있다. 모란트는 집에 이제 강도가 들어가지고 100만 달러치를 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멘탈이 요즘에 정상이 아니야. 턴오버도 엄청 많고 넉 빠진 플레이도 많고, 모란트는 그냥 이런 넉 빠진 플레이가 많고요. 베인은 그냥 지금 슛감이 나락을 가버렸어. 얘가 1월 달에는 진짜 좋았는데 최근에는 베인이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책주도 오락가락 하고요. 대신에 피닉스는 보면은 이제 또 브래들리비를 주전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덴홀저 감독이 브래들리비를 이제 좀 한 달 정도 동안 벤치로 내렸었는데, 벤치에서 충분히 잘해줬고 그냥 뭐 그래갖고 그냥 선발로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피닉스라는 팀이 돈은 진짜 많이 써요. 세컨 에이프런을 넘긴 부커, 빌, 듀란트 모두 다 연봉 5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참 기형적인 구조인데, 셋 다 근데 동선이 많이 겹쳐. 미드레인지 위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인사이드에서 뭐 비벼주는 파이터형 플레이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야. 좀 이제 슬래셔형의 스타일도 많이 넣고, 셋 다 좀 비벼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보다는 컨택을 많이 유도하는 플레이 이런 것보다도 슈팅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되게 안 좋아. 얘네 셋은 어쨌든 간에 돈 많이 주니까 써야 되는데, 얘네를 좀 받쳐줄 만한 롤플레이어들이 좀 부족한 팀입니다. 사실 오닐도 사이즈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리차즈도 처음에 봤던 기회와는 달리 좀 상대팀한테 좀 피지컬적으로 무너진다든지 오펜도 많이 못 잡아주고, 저는 이거는 또 벤치 차이가 매우 심한 팀들이라고 보입니다. 멤피스는 주전 중에서 맨날 한두 명 고장나도 벤치에서 메꿀만 하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또 멤피스가 클리블랜드한테도 사실은 주전들이 되게 못했어요. 근데 그날도 벤치가 엄청 잘해줘가지고 경기를 어쨌든 간에 비비고 막 그런 날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피닉스는 지금 주전에 쏟아보는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3명한테만 연봉을 5천만 달러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벤치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벤치 경쟁력이 많이 낮은 팀이고 득점 생산력도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네들이 맞대결이 2월 12일 날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이때 보면은 멤피스는 오펜도 많이 잡고 야투 시도를 100번이나 했고 자유투도 많이 얻어냈는데 그냥 야투 감이 안 좋아요. 딱 멤피스는 그 한창 휴스턴이 야투 안 터지는 날 그때랑 비교가 됩니다. 둘 다 수비 좋고 에너지 좋고 막 이런데, 템포도 나름대로 멤피스는 더 빠른 팀이고, 야투 시도는 많은데 야투의 내용이 안 잡아가지고 이런 날도 120점을 못 넘긴 거거든요. 좀 이렇게 벤치 구간에서 이날은 다른 날보다도 오히려 점수가 좀 안 터진 편인데도 확실히 피닉스보다는 많이 냈습니다. 벤치 포인트 차이가 45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피닉스는 한 26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팀은 벤치 데스 차이도 그렇고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내일 경기도 이게 244.5를 받은 거는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두 팀의 내용상으로는. 멤피스는 그래도 좀 뛰는 팀이고 피닉스한테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를 보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번 경기같이 더 많은 시도를 하고 피닉스의 공격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구조에서 본인들이 못 넣어가지고 많이 오펜 가져가지고 주구장창 공격은 많이 하고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기는 하는데, 기회 자체를 불균형하게 많이 가져가는데 야투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점수를 못 내면은 그런 경기는 언더거든요.
차라리 그냥 멤피스가 홈이면은 멤피스는 또 홈이랑 원정 격차가 상당히 큰 팀이에요. 21승 6패, 원정 16승 14패. 특히 요즘에도 피닉스, 클파, 인디애나, 올랜도, 클리블랜드 원정 5연전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또 2승 3패였었습니다. 안 좋은 부분도 좀 발견이 됐었고 백투백도 2번이나 했었고 5경기 중에. 그러다 보니까 멤피스가 요즘에 좀 기운이 많이 빠져 보이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긴 돼요. 멤피스가 홈이라면은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줄 만하다 이런 마인드여서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오바보다는 멤피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멤피스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았던 기간 동안 이렇게 어려운 팀들을 많이 상대했던 것도 있었고 얘네들의 장점이 공격이 안 살아나고 수비도 말을 안 들었다 이런 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멤피스 보기 좋은데 상성도 그렇고 야투가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미러키 경기 볼 텐데요. 자, 내일은 휴스턴이 이제 벤블릿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휴스턴이라는 팀이 되게 수비도 좋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슬래셔 부분에서 공격력 부분에서 에스크 플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얘네들은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어. 워낙에 가진 자산도 많고 지금 돈도 많이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성적은 잘 나잖아요. 여기다가 하나의 조각만 갖추면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팀인데 일단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발현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벤블릿이 요즘에 결장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가장 마지막 게임 때 브루클린한테 16분 만에 결장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딱 이제 2경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밑에 그리고 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에 벤블릿이 정상적으로 뛰던 기간에 휴스턴이 11승 4패였었거든요. 잘 됐어. 벤블릿이라는 베테랑 가드가 좀 팀을 보살펴주고 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벤블릿 부상으로 나가리 된 이후에는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3승 7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팀의 구심점이 없을 때는 이런 젊은 팀이 망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휴스턴한테 되게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내일은 뭐 벤블릿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퀘셔너블이고 이것도 좀 믿을만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돌아온다 만다 하다가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아갖고 내일 휴스턴은 벤블릿이 있냐 없냐 이것도 꽤나 중요해요. 브룩스도 퀘셔너블이기도 한데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요즘에 릴라드나 쿤보가 둘 다 좀 부상 문제 때문에 결장도 많았었고 출전 시간 관리도 좀 있었고 그랬었어요. 특히 쿤보가 요즘에는 이제 출전 시간을 한 24분 내외로 갔다가 한 20분만 뛰고 퇴장당한 경기도 있었었고 경기 내용이 쿤보가 요즘 들어서 부상 영향인지 최저점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선수 개인은 그 이제 올느바라든지 MVP를 타기 위한 조건 시즌 82경기 중에 65경기를 뛰어야 된다. 이런 것들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출전을 좀 강행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실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워싱턴한테도 힘겹게 이기고 직전 경기 이제 마이애미한테도 지고 들어가다가 막판에 좀 역전해가지고 그렇게 이겼었는데 일단은 내일은 뭐 릴라드 쿤보가 그래도 조금 좋아졌다면은 뛸 수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좀 희망적이긴 해요. 더구나 요즘에 로페즈도 살아났고 로페즈 요즘에 수비 같은 부분에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블락도 그렇고 외곽도 좀 쏴주고 있고 쿠즈마도 이 미들턴 대신에 데려온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미들턴이 부상이 너무 많았으니까 거의 뭐 가용 불가였었잖아요. 근데 쿠즈마가 생각보다 잘해줘. 후공 트레일러 역할도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역할이 좋습니다. 쿠즈마도. 저는 일단은 가진 지금 조건으로는 미러키가 원정이지만은 프렌 같은 거를 좀 내다보고 있어요. 휴스턴이 뭐 이제 홈이어서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기본적으로 있는 팀이고 미러키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심한 팀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는 휴스턴 홈 미러키 원정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미러키를 그렇게 막 좋게 보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내일 휴스턴이 이제 벤블릿이 나오냐 마냐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못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밀키의 프렌을 조금 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5면 그냥 언더 보는 게 나아 보여요. 특히 요즘에는 휴스턴이 언더팀의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미러키도 한창 이제 그 릴라드 쿤보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한 2주 전쯤 전반기 막판 그때는 오바팀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 226.5 정도면 그냥 언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다음 경기 뉴올 대 샌안토니오 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이틀 전에 붙었었어요. 그리고 웬벤야마가 부상 이탈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샌안토니오도 오바팀이었었거든요. 이제 한 1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상대팀이랑 가장 주고받는 야투 횟수가 되게 많았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뉴올리언스는 그냥 수비 안 되고 공격으로만 쇼부를 받는 그냥 다 오바팀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많았던 경기가 점수가 210점밖에 안 났어요. 특히 샌안토니오가 96점에 머물렀었는데 이날 샌안토니오의 야투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빈 바셀이 9개 중에 1개, 팍스가 16개 중에 3개, 크리스폴 10개 중에 1개, 캐슬 10개 중에 1개 그냥 말도 안 되는 날이에요. 이 샌안토니오의 가드 4인방이 야투 45개 중에 6개 넣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날이에요. 그냥 이날 샌안토니오는 야투를 97개를 시도를 했다. 충분히 많이 시도를 한 겁니다. 성공률이 33%야. 3점 29.4%야. 그냥 빠른 템포로 많이 주고받았지만은 야투가 개씹 쓰레기였다. 이런 날이고, 뭐 뉴올리언스는 이날 전반적으로 뭐 주전도 그냥 할 만큼은 했다고 보이기는 해요. 얘네들은 기본빵은 한 편인데 일단은 주전들의 3점이 말을 안 들었었고, 그나마 벤치에서 이제 마트코비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나 뭐 뉴올이나 오히려 주전보다도 벤치가 약간 좀 돋보였던 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뉴올리언스도 야투시도 94회에 야투 뭐 44.7%, 서로 간의 자유투도 이 정도면 좀 주고받은 편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빠른 템포로 오갔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거는 뉴올리언스는 그냥 계속해서 오바팀이라고 보는데, 샌안토니오가 이제 웬베냐 빠지고 비욘보를 잠깐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비욘보가 지난번 경기 때 10개 이제 리바운드 잡고 블락 4개에다가 득점도 10점 해주고 충분히 본인의 몫을 잘 해줬어요. 나는 지난번 경기는 진짜 이 샌안토니오 가드진의 말도 안 되는 야투 난조가 겹쳤던 날이라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또 한 번 오바를 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같은 경기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은 이런 것까지 나왔어. 뒤에 있는 게 이제 45에 6개, 야투가 45개 중에 6개였다. 말 그대로 탱킹의 신호다, 뭐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웬벨냐마 이어가지고 그 팍스까지 안 좋았던 손가락을 수술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시즌 던지는 거지. 탱킹 작업을 한다는 건데, 샌안토니오의 지금 성적은 엄청 애매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팍스를 수술을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오피셜로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그냥 샌안토니오의 결장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좀 빠른 농구가 또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비욘보 말고는 센터가 없는 거거든요. 제 콜린스는 팔았고, 웬베냐면은 부상이고, 베시도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내일 그러면 그냥 빅맨으로는 소엔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더 빠른 농구를 할 거다. 아마 비욘보의 출전 시간이 한 20분 내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샌안토니오는 또 한번 뉴올이랑 많이 주고받는 농구를 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냥 오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난번 경기 때도 봤을 때 샌안토니오가 야투가 진짜 그 정도 난조만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 경기도 프렌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뉴올리언스를 그러니까 좋게 안 보는 거야 그냥. 뉴올도 뭐 지난번 경기 때 맥컬럼이 3점 같은 거 좀 안 터졌었고, 트머삼 여전히 별로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뭐 본다면 샌안토니오의 프렌 보고 싶어요.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마인보다는. 그리고 그냥 그거보다는 오바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난번 경기 정말 말도 안 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보다 안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인드여서 오바 쪽으로 보고 샌안토니오의 프렌 이렇게 주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레이커스 대 댈러스 경기입니다. 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예요. 근데 이제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영입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인데,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랑 크리스티를 데리고 왔는데요. 크리스티가 한창 좋았었잖아. 댈러스에 이적하고 나서 크리스티가 첫 7경기 동안 무지막지 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거의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골스전에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의 상승세도 꺾인 편이다. AD 여전히 못 뛴다. 그리고 지금 댈러스의 인사이드 완전히 빵꾸가 났다. 라이블리, AD, 게포드, 파웰까지 제 4센터까지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캐슬러 에드워즈 같은 그냥 투위너 빅맨 이런 애들을 쓰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워싱턴까지 내일 퀘셔너블이거든요. 워싱턴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퀘셔널이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면 댈러스는 또 어빙의 똥꼬쇼, 뭐 엑섬이 수비적으로도 해주고 3점도 해줘야 되고, 탐슨도 3점도 꽂아줘야 되고, 지금 이거는 댈러스한테 너무 좀 조건이 많이 달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레이커스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 때 덴버 상대로 진짜 무지막지한 경기를 했어. 그거는 맞는데, 그리고 경기들을 보면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3명 다 외곽도 나름대로 쏠 줄 알고, 핸들링도 되고, 빅맨 활용도 되고, 심지어 롤링도 가능해요. 자유투 빙튀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레이커스의 지금 구조는 수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에 하치무라가 또 수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이 정도면 좀 사기적인 조합처럼 보인단 말이야. 물론 좀 좋은 경기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풀린 날에는 되게 안 풀리는데, 사실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의 이런 오펜스 구도를 레디 감독이 잘 역할 분배를 한다면은 되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레이커스가 좀 셉니다. 요즘에 하치무라가 원래 좀 수비적으로 뭐가 없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전 DFS를 선발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하치무라 이렇습니다. 자, 지난 10경기 동안 최소 100번의 필드골을 상대한 이런 애들 가운데 좀 이제 근거리 디펜더들 중에 가장 상대방을 적은 야툴로 묶은 친구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봤더니 1등이 루이 하치무라예요. 매치업 상대를 그냥 조져놨다는 소리야. 하치무라한테 좀 제한적인 역할을 맡기니까 되게 잘해주더라.
결국에는 그 소리입니다. 내일 아마 이러면은 탐슨이나 워싱턴 같은 애를 상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니까 르브론 같은 애들이 수비적인 부담을 좀 더는 거죠. 구도상으로 사실 돈치치의 이 몸빵을 댈러스에서 좀 막아줄 선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돈치치를 막으려면 또 다른 애들한테 공간이 나게 되고, 구조적으로 레이커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내일은요. 요즘에 댈러스는 진짜 쥐어 짜내가지고 많이 이겼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매번 센터들 전멸에다가 갈매기 없다,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데도 얘네가 그 전에 이제 한 7경기 동안 지금 그 5승 2패인데, 직전 경기 골스한테 무난하게 패배하기 전까지 6경기 5승 1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홈 경기도 많았었고, 진짜 쥐어 짜가지고 이긴 경기가 엄청 많았었어. 댈러스가 이걸 왜 이겨? 이런 게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나 길게 이어지는 건 사실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댈러스의 지금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레이커스가 홈이라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죠. 레이커스 원정 15승 14패, 홈에서 19승 7패. 댈러스도 원정에서 13승 16패고 홈에서 18승 11패예요. 양팀 다 홈이나 원정 편차가 있는 팀들이다. 이런 와중이라면은 레이커스 보는 게 기분이 좀 좋죠. 레이커스는 홈에서는 성적도 좋고, 득점도 한 4.5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한 2점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플러스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모양새 자체는 레이커스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그냥 레이커스, 댈러스에 이 캐슬러 에드워즈 같은 애들은 원래 뭐 센터도 아니고 제사 센터까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해 보여요. 댈러스가 요즘에 힘을 내줬던 거는 3점이 터졌던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3점이 터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좀 레이커스를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런 와중에 7.5가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기준점이야. 댈러스가 경쟁력이 있는 팀이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빡센데, 저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 중입니다. 언더. 글쎄, 물론 초반에 레이커스가 도지치 영입되고 유타와의 경기에서 엄청 오버 게임 나고 그런 건 맞는데, 그거는 유타가 애초에 수비도 안 되고 그냥 공격으로 쇼부를 보는 팀이라서 그래가지고 오버 났다 생각하지, 이후에 샬럿, 포틀, 덴버 얘네들을 상대를 했었을 때 레이커스의 색깔은 조금 더 언더팀의 성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침 댈러스도 한 4경기 정도 동안 언더 낌새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저는 언더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스 대 샬럿 경기 있는데, 사실 뭐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15.5예요. 기준점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 구조로 봤을 때 그냥 골스를 보는 게 편한 경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골스를 안 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샬럿이 일단 또 백투백입니다. 자, 제가 몇 번 이제 백투백 같은 거 지표를 보여드릴 때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자, 샬럿이라는 팀은 이제 백투백에서 2승 8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백투백일 때마다 뭐 마크 윌리엄스라든지 라멜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은 라멜로가 못 뛸 수도 있다. 마크 윌리엄스는 직전 경기 때 쉬게 해줬기 때문에 내일은 마크 윌리엄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라멜로가 빠지면은 샬럿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되는 팀이잖아요. 자, 샬럿은 라멜로가 빠지면은 득점이 9.2점 손실, 실점은 2.9점가량 플러스가 된다. 그래갖고 종합적으로는 한 6.3점가량 손실을 보고요. 득점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언더로 13점을 가버린다. 이런 팀이거든요. 내일 아마 저는 라멜로의 결장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좀 두고 있는 편이에요. 요즘에 라멜로도 출전 시간이 되게 짧기도 하고 30분 미만으로 뛰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관리를 받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라멜로가 뛸 때도 샬럿이 오늘 세크라멘토한테 88점 내고 개발렸잖아요.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거는 샬럿이 그냥 자멸을 했다. 자, 오늘 경기 일단은 라멜로 13개 중에 3개, 3.7개 중에 1개, 그야말로 개쓰레기였었습니다. 라멜로가 뛸 때 팀은 마이너스 32점이었다. 마진상으로도 그냥 개판이었었거든요. 브리지스, 오늘은 또 이제 브리지스가 할 만큼 한 거예요. 요즘에 마일스 브리지스가 이렇게 본인의 몫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 근데도 팀의 추락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또 이제 디아바테 같은 애들이 오펜 5개 잡아줘가지고 팀한테 기회도 좀 많이 가져주고 이랬는데, 요즘에 골스는 리바운드 면에서도 좀 하락세가 없고, 그냥 요즘에 이거는 골스는 버틀러 영입 이후에 충분히 잘하고 있고, 리그에서 그 이제 버틀러가 온 기간에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팀이거든요. 자유투 성공률도 원래 꼴찌였다가 많이 올라왔고, 버틀러가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되게 편합니다. 커리가. 그리고 커리가 날아다니면 이런 힐드 같은 3점 슈터들도 공간이 나고, 퀸튼 포스도 3점을 쏠 수 있는 빅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골스가 확실히 좀 편한 게임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반대로 샬럿은 라멜로가 없다면 닉스주 같은 애들 쓴다든지, 뭐 엘프리드 페이튼 이런 애들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5.5여도 뭐 골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3.5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샬럿이라는 팀은 라멜로가 빠지면은 이렇게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 라멜로가 없는 경기 평균적으로 경기당 210점밖에 안 났다. 올 시즌 지표가 내내 이렇거든요. 그냥 언더 보는 게 일단은 좀 마음은 편한 것 같고, 왜냐면 골스도 지금 수비도 특히 잘 되고 있고, 뭐 골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보는 게 편해 보이는데 15.5는 진짜 가비제가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거든요. 나는 매번 이런 얘기들 많이 해. 그래서 15.5라는 기준점이 무서운 거지 골스의 전력을 의심하지는 않겠다. 뭐 골스 좋게 보고 언더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밀란과 라치오가 지난번에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인터밀란의 라치오 원정 가가지고 6대1로 대승을 얻었었고, 라치오의 홈 최다 득점차 패배라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을 선사를 했습니다. 라치오가 이렇게 6실점을 한 게 기록적인 부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밀란이 되게 라치오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리그 흐름으로는 라치오는 이제 베네치아랑 비기면서 잡아줬고, 인터밀란 직전 라운드 이제 제노아한테 라우타로의 코너킥 헤딩 결승골로 위기를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를 탈환한 상황이에요. 두 팀 다 요즘에는 좀 최고점에서는 내려왔어요. 지금 최근 모습들만 봐도 리그에서 썩 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하죠. 전력 손실도 약간 있는데, 라치오는 주포인 카스테아노스가 빠져가지고 타격이 있고, 인터밀란은 골키퍼 얀존머, 튀랑, 칼로스 아구스토, 좀 이렇게 주전이나 로테 멤버 쪽에 결장이 조금 있습니다. 뭐 두 팀 모두 다 뎁스가 꽤나 있는 팀이긴 한데, 손실은 아무래도 라치오 쪽이 더 눈에 띄기는 해요. 그리고 얘네 둘 다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인터밀란은 이제 나폴리랑 붙고요. 리그 1, 2위 싸움이죠. 그리고 라치오는 밀란 원정을 떠나거든. 그래서 빅게임이 있는 셈이에요. 인터밀란은 정상 결전을 해야 되고, 라치오는 그 인터밀란이랑 밀란 원정을 2번 연속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주중에 유로파라든지 챔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정이 좀 험난한 편이야. 어쨌든 인터밀란은 1위 나폴리를 차이를 벌릴 수 있는, 다음 경기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맞대결에서. 리그 레이스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 코파에서 인터밀란이 좀 선수들을 아끼고 나폴리 원정에 집중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지난번에 양팀 맞대결에서 6대1로 두들겨 맞은 거는 초반에 라치오가 좀 잘 싸웠는데, 이제 좀 세트피스 골이랑 페널티킥도 좀 억울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센터백 힐라 부상에다가 대신 들어온 기고가 호러쇼에다가 다시 후반전에 부상으로 도로 나가기도 하고, 그냥 수비진의 악재가 크게 겹친 경기였었거든요. 라치오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긴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는 좀 근소한 승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인터밀란이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리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제노아랑도 되게 힘든 경기였었는데 바로 이제 다음 매치가 나폴리와 경기가 있다는 것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글쎄 이거 쿠파가 또 단판이거든요. 나 그냥 무승부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뭐 인터밀란 햄무냐 무승부냐 그 사이에서 사실 인터밀란 햄무를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는 인터밀란이 편하게 막 대승을 거두는 그림,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저는 근소한 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바르셀로나 대 꼬마 경기. 자, 이제 전반기 막판에 꼬마가 바르시아 원정에서 대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꼬마한테 상대전적으로 5연승 중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날 경기가 꼬마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006년 이후로 거둔 첫 승리였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는 뭐 바르시아 원정이 무섭지가 않다. 물론 맵 자체가 여기가 이제 누캄프가 아니고 몬주익이긴 한데, 그래도 꼬마 입장에서는 바르시아 원정 이제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팀 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13경기 동안 11승 2무고요. 꼬마는 15연승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에 20승 3무 1패로 무지막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 그래도 조금 더 폼이 좋은 쪽이라면 바르셀로나긴 한데, 꼬마가 이 연승 기간 동안 바르시아를 이렇게 잡았던 적도 있었었고, 이런 게 참 빡세죠. 좀 거슬리는 건 이거는 꼬마는 코파델레이에서 역사상 이제 2012-13 시즌 이때 결승에 한번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는 결승조차 간 적이 없어요.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 5우승 2준우승으로 훨씬 더 코파에서 강한 팀이었었거든요. 나는 그냥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은 그 꼬마의 프렌이 가장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경우에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피로하다고 해가지고 페란토레스를 쓸 수도 있고, 약간의 로테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바르시아가. 이거는 바르셀로나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 되게 꼬마가 까다로우면 하단 말이에요. 근데 배당이 이꼬라지면은 저는 그냥 꼬마 프렌이 더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꼬마의 프렌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